데이터 모델링은 현실 세계를 단순화하여 표현하는 기법이다. 이제 데이터 모델링이 무엇인지 이해를 해야 되는데, 데이터 모델링이 뭔지 알기 전에 데이터가 뭔지를 먼저 알아야겠죠. 데이터란 무엇이냐? 사실 데이터가 뭐야? 라고 물어봤을 때 뭔가 즉각적으로 대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데이터라 함은 우리 현실 세계에 정말 많이 포진되어 있어요. 그쵸? 한번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처음 어떤 데이터를 마주했는지를 떠올려 보도록 할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뜨자마자 핸드폰을 켜고서 날씨를 체크를 했어요. 오늘 날씨가 최고 기온이 몇 도고 최저 기온이 몇 도인지, 그리고 맑은지 비가 오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하고서 오늘 뭘 입을까 이런 것들도 생각을 해보고 우산을 챙겨야 하나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는 편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카카오톡을 확인해 볼 수도 있겠고 아니면 SNS를 확인을 해볼 수도 있겠죠. 이런 것들이 모두 다 데이터가 되어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이 되어 있다가 우리가 화면을 로딩 시키는 순간 셀렉트가 되어서 화면에 노출이 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아직 우리는 셀렉트를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그렇구나 라고 들으시면 돼요. 지금은. 그리고 우리가 출근을 한다거나 등교를 할 때도 수많은 데이터들이 우리 주변에서 우리와 같이 생활을 하고 있죠. 예를 들면 지하철을 타고서 어딘가로 간다라고 했을 때 지하철 노선표라든지 지하철 시간표 이런 것들이 다 데이터죠. 그리고 버스 시간표나 아니면 우리가 버스 정류장에 있다 보면 곧 도착할 버스에 좌녀석이 몇 석인지 이런 것들이 노출이 되잖아요. 다 데이터죠. 어딘가에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날씨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기상청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이 되어 있겠고요. 지하철이나 버스 관련 데이터들은 도로교통공사나 이런 교통 관련 기관의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이 되어 있겠죠. 그럼 이런 것들이 데이터인데 데이터 모델링이란 무엇인가? 이런 데이터들이 서로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작용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그림으로 표현한 설계도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우리가 퇴근을 하고 집에 와서 저녁에 치맥을 먹는다 라고 상상을 해볼게요. 생각만 해도 행복한 상상인데요. 예를 들어서 배민 앱을 켜서 이렇게 난 치킨을 시킬 거야 라고 고르고 있다 라고 생각했을 때 요 상황, 요 현실 세계의 상황을 그림으로 도식화를 해보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고객은 음식을, 상품을 주문한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뒤에 가서 자세하게 배우겠지만 요런 네모로 그려진 요런 것들이 엔터티가 되는 것이고 주문한다. 요거를 관계라고 불러요. 그래서 고객은 상품을 주문한다. 요런 식의 모델링이 하나 완성이 되는 거죠. 생각보다 어렵지 않죠? 이제 조금 더 딥하게 들어가 볼게요. 이 화면은 제가 구글링을 하다가 굉장히 반갑게 발견한 화면인데요. 제가 2010년 초쯤 SBS 방송국에서 개발자로 일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때 제가 SBS에서 방송을 하는 드라마나 예능의 공식 홈페이지를 개발하는 웹 개발자로 일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때 방송국에서는 연말이 되면은 연말 시상식을 열죠. 그래서 당시에 연기대상 시상식의 공식 홈페이지를 담당을 해서 개발을 하게 되었었는데 이 화면이 그 사이트의 한 화면입니다. 네티즌 인기상이라고 해서 온라인으로 투표를 받아가지고 1등한 배우에게 시상을 하는 그런 상이었는데요. 마침 제가 딱 그때 개발했던 화면이 구글에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반가워가지고 캡처를 해가지고 왔는데 자, 요 페이지를 개발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델링이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우리가 투표를 하기 위해서는 SBS라는 사이트에 회원 가입이 되어 있어야겠죠. 그래서 회원 엔터티에 나의 정보가 이렇게 저장이 되게 돼요. 회원 가입을 하면. 그래서 아이디나 이름, 그리고 패스워드도 있어야겠고요. 핸드폰 번호나 이메일 주소 같은 개인 정보들도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리고 회원 가입한 계정으로 로그인을 한 후에 이 페이지에 가면 이번 연도 네티즌 인기상의 후보가 되는 배우들이 이렇게 화면에 노출이 되게 되는데요. 이런 후보들도
배우 엔터티라는 곳에 저장이 되어 있다가 우리가 페이지를 로딩을 시키면 셀렉트를 하면서 여기다 이렇게 뿌려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배우 번호, 여기서 배우 번호란 이 각각의 배우들이 화면에서는 그냥 이름으로 이렇게 보여지지만 내부적으로는 유니크한 번호를 하나씩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1번, 2번, 3번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배우 번호가 있고 이름이 있고 그리고 대표 작품이 있고 이런 데이터들이 저장되어 있다가 누군가가 화면에 접근을 하게 되면 이렇게 보여지게 되는 것이고요. 로그인해서 이 페이지에 방문한 사람이 어떤 배우를 이렇게 선택을 하고서 투표 참여 버튼을 누르게 되면 그때 비로소 투표라는 엔터티에 데이터가 저장이 되게 되는데요. 투표 순번은 몇 번째로 투표를 했는가를 나타내는 데이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내가 1번으로 투표를 했다 라고 하면은 1이 이렇게 저장이 된다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배우 번호, 아까 얘기했었던 1번, 2번, 3번 이렇게 각각의 유일한 번호를 가지고 있다고 했었죠. 그 배우 번호가 저장이 되는 것이고 아이디, 누가 투표를 했는가, 회원의 아이디. 그래서 만약에 내가 현빈에게 투표를 했다라고 하면은 내가 몇 번째로 투표했는지 그리고 배우 번호 1번 그리고 나의 아이디 그리고 내가 투표한 일시가 저장이 되는 구조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만 생각을 해봐도 우리가 매일 접하는 이 웹사이트와 데이터 모델들 그리고 이 모델이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가 어떤 구조로 동작을 하고 있는지 대충은 감이 오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각각의 엔터티들이 이렇게 있고요. 회원 엔터티와 투표 엔터티는 투표한다 라는 관계를 가지고 배우 엔터티와 투표 엔터티는 포함된다. 왜냐하면 이 후보 배우들이 투표된 요 내역에 포함이 되는 거니까요. 이런 관계를 가지고 있고 요 상태대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이 되어 있다 라고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보시면 앞으로 우리가 데이터 모델링에 대해서 학습을 하는데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모델링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모델링은 현실 세계를 추상화, 단순화, 명확화하기 위해 일정한 표기법에 의해 표현하는 기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단어들이 시험에 출제가 되기 때문에 그냥 요런 특징들이 있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안 되고요. 시험 전에 내가 이거를 기억하고 있는지 한 번쯤 꼭 테스트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상화라는 것은 현실 세계를 일정한 형식으로 표현하는 것을 추상화라고 표현을 하고요. 단순화는 복잡한 현실 세계를 정해진 표기법으로 단순하고 쉽게 표현한다. 단순하고 쉽게 표현하니까 단순화인 거겠죠. 그리고 명확화라는 거는 불분명함을 제거하고 명확하게 해석할 수 있도록 기술한다. 명확하게 해석할 수 있도록 기술하니까 명확하다. 이렇게 연관지어서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그래서 모델링의 특징에는 추상화, 단순화, 명확화가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좋아요. 그리고 모델링의 세 가지 관점이 있는데요. 데이터 관점, 프로세스 관점, 그리고 데이터와 프로세스의 상관 관점 이렇게 세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데이터 관점은 데이터 위주로 모델링을 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프로세스 관점은 프로세스 위주로 모델링을 하는 관점, 그리고 상관 관점은 데이터와 프로세스의 관계를 위주로 한 모델링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요거는 같은 시스템을 모델링을 하더라도 어떤 관점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약간 방향성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세 가지 관점이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고요. 쉽게 생각해서 우리가 친구들하고 사진을 찍을 때도 내 위주로 찍는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것과 비슷한 맥락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조금 더 쉽게 받아들여 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델링의 유의사항이 있는데요. 요거는 시험에 자주 등장하는 항목이기 때문에 잘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일단 중복, 비유연성, 비일관성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유의사항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들을 하지 말아야 된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중복되지 않아야 한다, 비유연성을 가지지 않아야 한다, 비일관성을 가지지 않아야 한다. 중복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장소에 같은 정보를, 데이터를 저장하지 않아야 한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요거는 조금만 우리가 생각을 해봐도 왜 그런지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요. 똑같은 데이터가 여러 장소에, 그러니까 여러 엔터티에 중복으로 저장이 되어 있다. 이런 상황이라면 만약에 그 데이터가 업데이트가 됐을 때, 그러니까 변경이 되었을 때 여러 엔터티들을 모두 다 찾아가지고 변경을 해줘야겠죠. 그러면 굉장히 번거롭게 되고, 만약에 하나라도 누락이 된다라고 하면은 데이터가 서로 일치하지 않는 불일치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요거를 우리가 조금 더 전문적으로 얘기하면 일관성에 위배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한 군데, 그게 힘들면 최소한의 장소에 저장하도록 모델링을 해야 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비유연성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모델과 프로세스를 분리하여 유연성을 높인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쉽게 생각해서 데이터베이스의 설계와 개발자들이 개발하는 웹사이트, 어플리케이션과 분리를 하여서 데이터 모델에 굉장한 변화가 생겼다 하더라도 어플리케이션 소스 코드에는 많은 영향이 가지 않도록 이렇게 분리해서 설계를 해야 한다. 서로 독립적으로 동작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해서 유연성을 높여야 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비유연성 같은 경우에는 요 데이터 모델과 프로세스를 분리하여야 한다, 이런 것들이 약간 문장을 바꿔서 보기로 내므로써 틀린 설명을 고르게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자주 출제가 되는 편이어서 잘 기억해 두시면 좋아요. 그리고 비일관성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간의 연관 관계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의함으로써 일관성을 유지한다. 엔터티들 간에 어떤 연관 관계가 있는지를 설계도에 명확하게 표기를 해 놓으면 나중에 하나의 엔터티가 변경이 되거나 삭제가 되거나 했을 때 이것과 연관 관계에 있는 다른 엔터티의 데이터도 어떻게 변경이 되거나 삭제가 되어야 하는지 우리가 쉽게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되면 데이터 일관성을 유지하기가 수월하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데이터 간의 연관 관계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의를 해야 된다, 이런 것이 비일관성의 특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모델링에는 3단계가 있는데요. 요거는 단계이기 때문에 순서가 있어요. 요거부터 1번이요. 1번, 2번, 3번 이렇게. 그래서 개념적 데이터 모델링을 먼저 하고 그 다음 논리적 데이터 모델링, 그리고 물리적 데이터 모델링의 순서대로 모델링을 한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럼 개념적 데이터 모델링은 무엇이냐? 맨 첫 단계이기 때문에 가장 현실 세계와 가까운 단계죠. 모델링을 이제 시작한 단계인 거예요. 그래서 추상적이다. 왜냐면 우리가 현실 세계에 가까울수록 추상적이고 이렇게 내부 시스템 쪽에 가까워질수록 구체적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가장 바깥에 있는 첫 번째 단계이기 때문에 추상적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고, 업무 중심적이다, 그리고 포괄적인 수준의 모델링, 전사적 데이터 모델링. 원래 모든 것들이 첫 번째 단계일수록 되게 포괄적이고 구체적이지 않고 되게 넓은 바운더리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조금 더 와닿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개념적 데이터 모델링이 끝나고 나면 이제 논리적 데이터 모델링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앞으로 ERD라는 걸 배우게 될 거예요. 근데 ERD를 그릴 때 실무에서는 논리 모델을 먼저 그리고 물리 모델을 그리게 되는데요. 논리 모델이라는 것은 엔터티를 만들 때 회원 엔터티, 그리고 회원 엔터티에는 ID, 비밀번호, 이름, 주소, 이렇게 한글로 모델링을 해서 그림으로 그려놓는 것을 논리 모델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요거를 물리 모델로 바꾸면 정말 우리가 시스템에 생성하는 테이블의 형태로 이름이 다 바뀌게 돼요. 그래서 회원 엔터티라고 했을 때 커스터머로 네이밍이 되고 아이디, 패스워드, 네임, 어드레스 이런 식으로 영어 이름으로 컬럼명이 정해지게 되겠죠. 이런 걸 물리 모델이라고 하는데 이 순서가 논리부터 되고 그 다음 물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논리적 데이터 모델링이 두 번째 단계에 위치하게 되고요. 요거는 핵심 단계. 요게 이제 추상화되어 있는 요것을 뭔가 도식화하는 첫 단계이기 때문에 핵심 단계라고 보는 거고, 재사용성이 가장 높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모델에 대한 키, 속성, 관계 등을 모두 표현한다. 이런 단계를 논리적 데이터 모델링이라고 합니다.
보통 논리적 데이터 모델링에 대한 설명이 나올 때는 요 재사용성이라는 워딩이 자주 등장을 하기 때문에 연관시켜서 기억을 해두시면 좋아요. 그리고 물리적 데이터 모델링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스템에 정말로 반영되는 그런 이름을 가진 실제적인 스키마 형태를 띠고 있다. 물리적인 스키마 설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맨 마지막 단계이기 때문에 구체적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독립성 요소에는 논리적인 독립성과 물리적인 독립성이 있는데요. 일단 요게 뭔지 알기 전에 외부 스키마, 개념 스키마, 내부 스키마 요 세 개부터 먼저 아셔야 돼요. 외부 스키마라고 하는 거는 사용자의 관점, 각 사용자가 보는 데이터베이스의 스키마를 정의. 요걸 그냥 처음부터 암기를 하시게 되면은 나중에 요 단어 때문에 많이 헷갈리시거든요. 왜냐면 아까 봤을 때 아까는 개념, 논리, 물리였는데 요는 외부, 개념, 내부예요. 그러니까 약간 요 세 가지가 막 뒤섞여서 혼란스러울 수 있어요. 단계는 개념, 논리, 물리이고 독립성에는 외부, 개념, 내부가 있는데 외부 스키마 같은 경우에는 아까 보았던 개념적 데이터 모델링 요 단계와 일맥상통한다 라고 이해를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용자 관점, 그러니까 맨 바깥에 있는 외부에 있는 스키마인 거예요. 각 사용자가 보는 데이터베이스의 스키마를 정의. 이쪽에 있을수록 사용자가 가깝고 이쪽에 있을수록 시스템에 가깝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개념 스키마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 쪽과 시스템 쪽의 중간 정도에 위치하고 있는 스키마, 개념 스키마. 그래서 통합 관점이고요.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이 되는 데이터를 표현한다. 데이터 간의 관계를 표현한다. 요거 아까 우리가 봤었던 논리적 데이터 모델링 단계와도 약간의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죠. 그리고 내부 스키마 같은 경우에는 물리적인 관점. 가장 시스템 쪽에 가깝다고 했었죠. 물리적 데이터 모델링과도 통하는 면이 있고요. 실제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는 방식을 표현한다. 아까 제가 ERD를 그릴 때 물리 모델을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렇게 외부 스키마와 개념 스키마, 내부 스키마가 있는데 데이터 독립성 요소란 이 개념 스키마가 변경이 되어도 외부 스키마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요거를 논리적인 독립성이라고 해요. 이거를 논리적인 독립성이라는 워딩과 연관시켜서 기억을 하시려면 요 개념 스키마에 해당하는 논리 모델이 외부 스키마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조금 더 쉬우실 것 같아요. 그리고 물리적인 독립성은 내부 스키마가 변경이 되어도 개념과 외부 스키마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물리 모델이 변경이 되어도 앞 단계의 요 스키마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물리적인 독립성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조금 더 수월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데이터 모델링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들, 이론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런 내용들은 초반에는 이제 한 번씩 들으시면서 아, 이런 개념이 있구나 라고 한번 쭉 이해를 하시고요. 이건 아무래도 이론이기 때문에 시험 직전에 한번 다시 보시면서 암기를 하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왜냐면 이해를 했더라도 시험장에 들어가면 이 단어 자체가 굉장히 헷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해를 바탕으로 한 암기가 필요한 부분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하시고 우리 다음 강으로 넘어가시죠.